자, 드디어 이제 우리 마지막 10회까지 왔어. 10회까지. 미니 테스트 10회까지 왔고,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 또, 우리가 전혀 풀어보지 않았던 문제를 가지고 또 연습을 한번 또 해볼 거야. 자, 여기 2022학년도인데 이자가 하나 빠졌네. 요건 2022학년도, 작년도 바로 수능 문제, 네 문제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37번부터 갑니다. 근데 요게 정답률이 무려 34%고 이번 수능의 오답 베스트 3이야. 이번 수능이 어려웠다고 너희들이 들었잖아. 그치? 그 중에서도 정답률이 엄청 낮은 문제였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 자, 선생님은 수능 문제가 됐던 평가원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문제 푸는 방식은 똑같아. 자, 잘 봐봐. 밑줄 위치 어디 있어? 맨 마지막에 있지? 그리고 지금 이 문장이 되게 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요거 내가 콤마나 하이픈은 없다고 치고 요거 빼놓고 한번 가보자. 그러면 이거 그렇게 길지 않아. 근데 되게 중요한 단서 있지 않냐? 뭐 있냐? 벗 있잖아, 벗. 자, 그러면 이 문장만 잘 읽어도 뭔가 답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여기서도 먼저 읽어봐, 얘들아. 이거 먼저 읽고 위로 올라가 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읽을 때 굉장히 연관성이 있게 읽을 수 있거든. 자, 그럼 먼저 읽어볼게. 비유적 표현이니까 이거 해석된다고 해서 답 나오지 않아. 자, 버 딱 잡아놓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주제 관련된 시그널 중에서도 without이나 unless 나오면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이거 하지 않고서 이거 한다라는 얘기는 이거 하라는 얘기니까. 자, 보세요. some degree of는 해석을 앞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나가봐. 어느 정도의 신뢰가 없다면. 그죠? 자, 우리의 designate 하면 이제 지정된이라는 뜻인데, 뭐 몰라도 expert라는 단어는 전문가니까 우리의 지정된 전문가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없다면, 자, 요거 빼볼게. 우리는 마비가 된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어느 정도 전문가들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란 얘기잖아. 그치? 신뢰를 안 가지면 우린 마비가 돼. in effect. 자, in effect는 다른 말로 바꾸면 in fact야. 사실 이런 뜻이죠. 한 걸 더 들어가서 사실상 not knowing. 우린 아무것도 몰라. 그래놓고 밑줄이 나왔어. 자, 밑줄 사전적인 의미 한번 해볼게. 자, 이 커뮤트가 통근하는 거, 출퇴근하는 거니까 아침 출근, 아침 통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는데, 아, 이거 그냥 차라리 안 읽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그런데 말이야, 어느 정도의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마비가 되고 우리는 밑줄을 모르게 돼. 자, 그럼 생각해봐. 이 밑줄은 뭘까? 이 내용 뭐에 대한 내용일까? 전문가에 대해서 전혀 신뢰를 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선택지에도 뭐가 나와야 돼? 전문가에 대해서 전혀 신뢰를 하지 않아. 그죠? 어느 정도 신뢰를 해야 되는데 신뢰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상황을 골라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한번 선택지 한번 과감하게 도전 한번 해볼게. 아, 그러면 뭘 몰라? 뭐 전문가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1번. 자,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대중화되어진 questionable, 뭔가 문제가 되는 사실. 자, 이건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자, 2번을 봤더니 쉽게 적용 가능한 정보래. 근데 누구에 의해서? 전문화된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전문화된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정보. 이 정보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이런 것도 전혀 모르게 될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아까 밑줄은 전문가를 믿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주고 있는 이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2번 괜찮을 것 같아. 자, 3번은 인플루언스가 영향을 미치다니까 거의 결정적인, 자,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반적인 지식.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자, 4번은 근데 요거 이제 4번으로 오답 나온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보니까. 요거 4번으로 오답 나온 사람들이 꽤 많아. 일단 해석부터 해볼게. 전문가와 비전문가 둘 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실용적인 정보. 요건 그냥 벗 위에 읽으면, 얘들아, 자, 얘는 벗 안 읽고 위에까지만 읽으면 답을 4번처럼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벗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 내용 다 뒤집어 버린 거야. 4번 오답 되게 많이 나왔거든? 이거 아니야. 그렇다고 오답 되게 많이 나왔다고 해서 뭐 되게 5, 60%가 나온 게 아니라 한 30% 가까이가 이거 칠했더라고. 자, 5번은 또 뭡니까? 지역 공동체에 널리 퍼져 있는 편향된 지식?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무슨 뭐 내공이 엄청 쌓인 것도 아닌 상태에서 선생님 어떻게 답을 갖다 2번으로 칠합니까? 못 칠하지 사실은. 그치?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하고 위로 올라가 볼게.
그러나란 말이 있었으니까 그럼 그러나 위까지 내용을 뒤집어야 된단 말이야. 뒤집어야 되는 거야. 자, 위로 올라갔어. 첫 번째 문장을 읽었더니 쾌해. 왜냐면 아니 이 단어는 내가 알고 있었던 단어 중에 purchase는 뜻이 뭐였지? 구매였잖아. 구매. 그러면 과학자들은 어떠한 특별한 구매도 가지고 있지 않대. 도덕적, 윤리적 결정에 대해서? 뭔 말이야? 도덕적, 윤리적 결정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구매도 없대? 아, 근데 purchase가 구매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그럼 거기서 시간 끌지 마. 어차피 세미콜론 나왔으니까 뭐 하는 거야? 부연 설명하는 거야. 그럼 내가 어차피 모든 문장은 패러프레이징 될 거니까 자, 요 문장을 읽고 한번 느껴볼게. 기후과학자, 어차피 과학자잖아. 기후과학자는 no more 나와 있고, 자, 여기 no more 나와 있는데 no more은 그냥 not이라고 생각해봐. 자, qualify가 자격을 갖추는 건데 기후과학자는 어떤 의료개혁에 대해서 커멘트, 논평할 자격이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렇지. 아니, 기후과학자가 기후 관련돼서나 전문가지 의료 쪽은 전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의료 쪽에 대해서 논평할 자격이 없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이 스페셜 펄처스도 뭔지 모르겠지만 퀄러파이랑 연관돼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잖아? 아,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윤리적, 도덕적 결정에 대해서 저 특별하게 뭔가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자,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는 그렇게 막 이것저것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모르면 제끼고 아, 그럼 요거랑 같겠다. 근데 선생님 이거 대는 뭐예요? 이렇게 나왔잖아. 자, 이게 원래는 A is no more, 그죠? B than C is D. 이런 구문이 하나 있어. 그래서 뜻이 뭐냐면 A하고 A가 B가 아닌 것은 C가 D가 아닌 것과 같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이거를 지금 애울 거야? 애운다고 애워지지도 않아. 그냥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생각해봐. 비교가 나왔을 때는 이 된 이하는 비교 대상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안 읽어도 상관없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 아니, 그 실전에서 써먹어야 되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A가 B가 아닌 것은 C가 D가 아닌 것과 같아. 이렇게 못 외우니까 그냥 어차피 된이 나왔으니까 된 이하는 어차피 비교 대상이니까 그냥 건너버리고 이것만 가지고 그냥 A는 B가 아니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라고. 자, 그럼 다시 한번 기후과학자는 의료개혁에 관해서 논평할 게 없어. 이거에 맞춰서 한번 해석해 볼게. 이거는 말이야, 이 물리학자가 꿀벌의 군집 붕괴의 원인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것과 같아. 물리학자가 꿀벌의 군집 붕괴의 원인은 생물학자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은 딱 읽고 무슨 느낌? 아, 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구나. 자기 분야에 대해서나 전문가지. 이런 느낌 딱 잡았어. 자, 그런 상태에서 보세요. the very, 우리 very 앞에 더자 붙으면 바로 그라는 강조니까. 자, 바로 그 특징. 어떤 특징? 전문적인 지식을 만들어내는 이 전문화된 영역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특징. 즉 전문가를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그 특징. 그 특징은 많은 다른 분야에서는 무지로 이어진대. 이 말이 뭐야? 아, 난 기술에 있어서는 전문가지만 생물 쪽은 모르는 무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까지 내용이 다 똑같이 다시 한번 정리. 뭐라고? 아, 전문가가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는 아니구나. 자신만의 전문 분야가 있는 거구나. 그럼 나머지 분야는 무지, 모를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맞아요? 자, 여기까지 읽었어. 그러니까 이 문장 읽을 때 이제 이런 데서부터 막 걸려 들어가지고 구매로 놓고 계속 해석하려고 어려운 거지.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 자, 몇몇 경우에, 자, lay people 하면 밑에 써있죠. 비전문가들이야. 평범한 사람들. 뭐, 이것도 우리 콤마콤 안 읽어도 돼. 굳이 읽으면 뭐, 농부들, 어부들, 환자들, 뭐, 토착민들인데, 이 비전문가들도 아주 관련된 또는 적절한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과학자들이 배울 수 있는, 아, 그렇구나. 과학자들은 전문가고 일반 사람들은 비전문가지만 과학자들도 자신이 전공으로 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한테 배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구나. 자, 그래놓고 사실 최근에 과학자들이 이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대. 그럼 이 점이라는 게 뭐야? 아, 평범한 사람들한테도 배울 수 있겠구나. 이런 거겠지? 자, 그래놓고 여기는 뭐 콜론이 나와서 그냥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대문자잖아. 그냥 대충 해석해도 돼. 뭐 북극 기후 영향 평가가 자 결국은 뭡니까? 지역 토착민들로부터 수집된 관찰? 아니, 지역 토착민들로부터 수집된 관찰이라는 얘기는 위에 있는 걸 따지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레이피플의 그 관련된 경험을 갖다가 그죠? 쓴다는 얘기니까. 자 여기까지 내용은 계속해서 뭐야? 전문가들이 모든 분야를 다 아는 건 아니고 자신들이 모르는 분야도 있고 그건 또 비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구나. 자, 그거밖에 없어. 근데 이렇게 다 읽고 가니까 되게 힘든 거야. 이제 시간도 많이 들고. 따라서 우리의 신뢰는 제한적일 필요가 있다. 이거 무슨 말이야? 전문가가 모든 분야를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 사람이 전문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신뢰를 제한할 필요가 있잖아. 이 사람이 기후과학자면 기후 쪽에서만 내가 신뢰를 갖다가 좀 가져야 되겠다. 제한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매우 특정적일 필요가 있어. 맞죠? 이 사람이 과학자라고 해서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다 우리가 다 신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눈먼 신뢰, 이 맹목적인 신뢰가 우리를 최소한 애지니까 많은 어려움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신뢰도 없는 것만큼이나. 자 그럼 여기까지만 딱 읽고 선택지 간다 애들이. 여기까지만 읽고 선택지 가면 답이 4번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내용은 뭐야? 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분야를 다 아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가를 믿을 때 그 분야만 믿어야 돼. 나머지 비전문적인 영역은 또 그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 되니까. 맞아? 자, 그럼 봐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고 아니지. 내가 주제를 찾으라고 했지만 밑줄이 들어가 있는 문장부터 먼저 읽으니까 이걸 패스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네. 우리의 신뢰가 제한적일 필요가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신뢰가 없다면 이 전문가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없다면 그래도 나름 전문가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조금은 신빙성이 있지 않겠어? 라고 어느 정도의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마비가 될 것이고 그 결과 사실상 이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게 되지. 왜? 안 믿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뭐가 나오는 거야? 2번. 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정보조차도 신뢰를 안 가지고 있다면 안 믿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마비가 되는 거고 아무것도 못 알게 되는 거지. 자, 법까지 읽었더니 4번은 절대 안 되지. 맞지? 전문가가 비전문가들 둘 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실용적 정보에 대한 얘기를 모른다는 얘기야? 아니잖아. 맞아요? 그래서 정답을 2번을 잡아줘야 돼. 솔직히 4번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그치? 근데 법 꼭 잘 보시고 푸셔야 돼요. 정답률이 34%란 얘기는 앞으로 이 문제가 이것보다 더 어렵게 나오겠어? 배점도 3점인데 근데 어렵지 않아. 근데 잘 지금 우리 대처를 많이 해왔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고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8번은 정답률이 반대로 90%. 근데 정답률이 되게 높다고 해서 얘가 그냥 한 두세 줄 읽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야. 그냥 끝까지 읽다 보니까 답이 나오는 것 뿐이지 어느 시점에 답이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그 답이 나올 때까지는 읽어야 돼. 요지지만. 자, 읽어볼게. 자, 환경적인 hazard. 이런 단어는 외워놔야지, 그지? 위험 요인이란 뜻이니까. 환경적인 위험 요인들은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인 그런 것들을 포함한대. 자, along with는 뭐와 함께? 인간의 행동과 함께. 근데 인간의 행동은 바로 exposure, 이 노출. 이때 노출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걸 말하는 거야. 그 노출을 촉진시키거나 그 노출을 허용하는 인간의 행동과 함께 말이지. 자, 이것까지 귀찮게 다 읽었잖아. 근데 중요한 건 첫 번째 문장 읽고 이 글의 소재는 뭐? 이거 환경적인 위험에 대한 얘기구나. 그거 하나 딱 체크했어. 그지? 환경적인 위험에 대한 얘기를 해. 근데 환경적인 위험 지금 범위가 되게 넓어. 자, 그래놓고 두 번째 문장을 가볼게. 어차피 역접 없으면 같은 내용으로 가니까 우리가 소재를 좀 더 분명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 자, 몇몇 환경적인 컨테미넌트. 자, 이런 단어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 컨테미네이트가 오염시키다잖아. 컨테미넌트는 오염물질. 자, 그러면 몇몇 환경적인 오염물질들은 그런데 피하기가 어렵다. 자, 그러면 소재를 좀 더 구체화시켜봐. 뭐야? 환경적인 위험 요인에 대한 글이긴 한데 그 위험 요인들 중에서 어떤 위험 요인들? 피하기 어려운 환경적 위험 요인들에 대한 얘기구나.
좀 줄였잖아. 그래놓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가로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다 읽으면서 시간 끌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 피하기 어려운 것들 대충 하나만 읽어봤더니 그렇지, 오염된 공기 마시는 거 살려면 마실 수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오염된 그죠? 식수 마시는 거 마실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 소음들, 오픈된 개방된 공공장소에서의 소음 마찬가지잖아. 자, 이런 환경에서 노출은 대개는 비자발적이다. 여기서 비자발적이다란 말을 위에 있는 말로 바꿔봐. 뭐야? 비자발적인 거야. 내가 피할 수 있는 거야?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비자발적이다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잖아. 자, 그럼 일단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구나? 피할 수 없는, 내가 피할 수 없는 환경적 오염 물질에 대한 얘기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문제일 거 아니야, 요지는. 자, 그럼 소재는 확실하게 잡았다. 소재는 확실하게 잡았어. 자, 그러면 리덕션이 줄이는 거고 엘리미네이션이 제거하는 거잖아. 그럼 이러한 요소들, 피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줄이고 제거하는 거, 이건 뭐가 필요할지 모르다? 사회적인 조치가 필요할지 몰라. 자, 그럼 끝난 거지. 이 글의 요지는 피할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들은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맞아? 이건 예시니까 가볍게 대중들의 인식이라든지 공중보건 조치와 같은, 그러니까 한 문장만 딱 더 살펴봤어. 많은 나라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몇몇 일부 환경적 요인들이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보다 더 도덕적으로 보면 굉장히 더 나쁜 것으로 느껴지고 있더라.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피할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들은 사회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거 아니니? 얘는 진짜 여기서 딱 끊어줘야지. 더 읽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자, 그러면 정답 몇 번? 1번 딱 잡아주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 맞지? 쉬운 문제야. 이건 당연히 그렇게 맞춰줘야 되고, 그 이상 밑으로는 크게 읽을 필요가 없다고 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고 딱 선택지 가도 되고, 한 문장 더 읽으면 요걸 딱 보는 순간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피하기 어려워. 그럼 당연히 사회적인 조치가 필요하겠네 라고 생각하고 가면 될 것 같고, 뒤에 거는 굳이 안 읽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39번 가볼게요. 주제고요. 정답률이 78%. 자, 갑니다. 39번은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제 암만 열심히 공부해도 있잖아. 가장 답답한 경우가 뭐냐면 해석이 안 돼서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포기를 할 텐데 해석은 돼. 그런데 지문의 추상성 때문에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제일 답답한 거야. 그런데 또 그런 경우인데 답을 맞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야? 선택지를 갔는데 매력적인 오답이 없어. 너무 아니야. 나머지가 너무 아니야. 그래서 어렵지만 맞추는 경우는 있어. 얘 같은 경우가 그런 거야. 얘는 지문의 추상성이 좀 강해. 뭔 말이지? 라고 생각이 들어. 원래 패러다임이란 말 자체가 되게 어렵잖아. 근데 선택지를 가면 답은 좀 쉬웠던 문제. 그러니까 정답률은 오히려 엄청나게 높아. 니들이 혼자 읽으면서 뭔 말이야 했는데 정답률 엄청 높잖아. 그리고 니들 채점했다 보니까 맞잖아. 그런 케이스야. 자, 그럼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생각해. 반복된다. 결정적인 한 문장 시그널이 존재하는지 확인. 일단 더 중요한 거는 소재. 소재는 무조건 선택지에 들어간다.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지문이 좀 약간 추상적이다. 아니면 지문이 해석은 되는데 뭔 말인지 내용을 갖다가 이해는 잘 안 된다. 자, 이런 경우에는 반복되는 키워드, 오케이?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키워드, 그거 중심으로 풀어. 키워드 중심으로 풀자. 그러면 이 지문을 읽다 보면 진짜 반복되는 것들이 아마 보일 거야. 자, 한번 해볼게. 스타트. 자, 벌써 이렇게 이탈릭체로 눕혀져 있잖아. 자, 눕혀져 있다는 것 자체가 강조야, 사실은.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사용한대.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패러다임을 믿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구나?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라는 건 확실하게 알겠어. 자, 근데 벌써 느낌이 조금 그래. 자, 근데 중요한 건 패러다임 믿는 거 아니야. believe가 아니라 사용하는 거래.
자, 그렇고 두 번째 문장을 봤더니 또 반복되지. 뭐라고? 이렇게 패러다임의 사용이라고 하는 거. 과학적인 연구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어드레스가 뭘 다루다라는 뜻 아니야. 다루다, 처리하다니까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이 글은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고 패러다임의 사용에 대한 얘기구나. 패러다임의 사용이라는 얘기는 관련된 문제를 다룬대.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중요해? 이거 읽으면서 막 머리 아파하지 말고 딱 봐도 지금 엄청나게 나열돼 있잖아. 그리고 인플로이란 단어가 사용하다라는 뜻 아니야. 사용하다. 그러니까 뭐 딱 봐도 뭐 공유된 개념, 상징적인 표현, 실험적, 수학적인 도구들과 절차들, 심지어 비슷한 이론적 진술의 일부를 사용함으로써 아무도 도움이 안 돼. 그냥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사용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는 그냥 패러다임의 사용밖에 없어. 그죠? 패러다임의 사용. 자, 이게 소재고 과학자들은 이렇게 한대.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가볼게요. 어차피 반복된다고 그랬으니까. 과학자들은 그저 이해하기만 하면 된대. 뭘? How to use this. 자,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 이 패러다임을 갖다가, 그렇죠? 아까 관련된 문제들을 다룬다고 했으니까 이 패러다임을 이루는 많은 다양한 요소들을 사용하는 법을 그냥 이해하기만 하면 된대. 그냥 이해해서 뭐 한다는 얘기야? 그냥 사용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사용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이야. 자, 여기까지도 계속해서 다른 거 없네. 그냥 패러다임 사용 얘기밖에 없어. 자, 그래놓고 그 다음 문제 하나 볼게. 이러한 공유된 어떤 실행의 요소들, 이러한 공유되고 있는 실행의 요소들은 따라서 미리 가정될 필요가 없대. 전제로 할 필요가 없대. 뭘? 자, 여기 어려워 해석이. 그 어떠한 컴패러블, 비슷한 통일성도 전제로 할 필요가 없대. 과학자들의 어떤 믿음에 있어서. 자, 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그랬지?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믿는 게 아니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뭔가 믿음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뭐 미리 가정하고 뭐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대충 키워드만 봐봐. 이제는 우리가 키워드로 갈 수밖에 없어. 아, 패러다임의 사용이야. 패러다임은 믿음, 뭐 믿는 거, 이건 아닌 것 같아. 맞아? 자, 실전에서는 러프하게 가야 되니까. 뭐에 관해서? 그들이 그것들을 사용할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의 믿음에 있어서 비슷한 통일성을 전제로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돼. 이거란 말이야. 믿음과는 관련이 없어. 지금 계속 그 얘기야,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지 한번 가서 소재만 한번 잡아놓고 가보자. 소재만. 패러다임의 사용만 한번 잡아놓고. 패러다임의 사용만. 1번.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봐봐. 이제 속어법을 해보는 거야. 진짜 선택지 읽다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게 나오니까.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부터 새로운 이론을 갖다 끌어내는 거야? 그건 아니야. 전혀 아니야. 지금까지 그런 얘기 없었어. 자, 2번은 개인적인 믿음에, 자, 과학적인 분야에 있어서 개인적인 믿음의 중요한 영향? 지금 개인적인 믿음 얘기 아니었어. 패러다임 사용하자고 했지. 자, 3번은 핵심적인 요소들인데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라이즈, 뜨게 하는데 촉진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들. 지금 혁신적인 패러다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패러다임 사용하자는 얘기였고. 자, 4번은 패러다임의 역할까지는 괜찮은데 뭐 하는 데 있어서 라이크 마인드가 서로 마음이 비슷한 연구자들을 그룹화시키는데 전혀 상관없지. 서로 마음 비슷한 연구자들을 그룹화시킨다는 얘기 전혀 관련 없잖아. 자, 5번은 과학적인 연구에 있어서 패러다임 사용하자고. 패러다임의 기능적 측면. 야, 기능적이다라는 얘기는 뭐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 문제 아니야? 어떤 것의 기능적인 측면이라는 얘기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와 관련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답이 5번밖에 없어요. 5번밖에.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은 쉬운 거야. 나머지 게 너무 될 게 없거든. 지금 뭐 비슷한 마음을 가진 연구자들 아니고 뭐 혁신적인 패러다임 얘기 아니고 일단 믿음은 아니라고 그랬고 기존의 믿음으로부터 새로운 이론 얘기도 안 나왔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읽어보는 거야. 답은 5번 같은데 그래도 불안해. 그럼 하나만 더 읽어볼게. 사실 패러다임의 한 가지 역할은 enable 목적어 투잖아. 목적어가 투하도록 가능하게 하다니까 과학자들이 성공적으로 연구하도록 하는 거야. 뭐 하지 않고 세부적인 설명을 제공할 필요도 없이. 자, 우리 have to잖아. 부정어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니까.
뭐에 대해서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들이 그것에 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뭐 이런 것, 믿음에 대해서, 이거 또 나오잖아. 믿음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세부적인 설명 필요 없이 패러다임의 역할은 그냥 과학자들이 성공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에 있어서 그냥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사용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야. 패러다임의 역할은 그저 성공적으로 연구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 합의 다 필요 없고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쳐야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행간의 의미까지 찾아가면서 이것의 속뜻은 뭘까? 이렇게 할 시간 자체가 없다 이거지. 답을 맞춰야 되니까. 맞아? 그래서 정답을 5번으로 가주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도 3점짜리인데 뭐 지문의 내용은 약간 추상적이지만 아이들이 많이 맞췄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도 맞았으면 됐어. 거기서 이제 더 뭐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봐. 자, 뭐 맨 마지막 문장에도 보면 뭐 전문가의 인용문도 나오는데 인용문도 사실은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주제문 맞긴 한데 근데 뭐 이 인용문 자체가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답으로 갈 수 있지만 읽어봤는데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면 버리는 게 훨씬 나아. 그래서 나도 지금 읽지 않을게. 너희들이 혼자 읽어봐야 모를 테니까. 그리고 결국 맨 마지막 문장도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연구를 가이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역시 패러다임의 연구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사용, 뭐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40번 갑니다. 정답률 53%. 자, 이제 우리 교재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요거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첫 문장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제나 제목은. 자, mend라는 단어가 뭐지? 수리하다. 그치? restore. 오늘 단어 시험에 나오지 않았나? 그죠? 복원하다, 복구하다, 회복하다. 그러니까 수리하는 것과 복원하는 거예요. 자, 어떤 물체를 수리하고 복원하는 것은요. 종종 훨씬 더 많은 창의성을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의미심장하지 않냐? 이 글은 무조건 뭐에 대한 얘기다? 수리, 복원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이 수리가 훨씬 더 많은 창의성을 필요로 한대요. 원래의 제작보다, 최초의 제작보다, 생산보다 더 많은 창의성을 필요로 하더라.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산업화 이전의 대장장이가 나옵니다. 이거 뭡니까? 예시겠죠? 뭐에 대한 예시예요? 수리에 대한 예시일 거예요. 수리에 대한 예시인데 갑자기 이걸 읽으면서 선생님 이거랑 뭐 매치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 읽어볼게. 근데 요거 뜻을 알겠을 때 대장장이가 뭔지 알지? 옛날에 이렇게 뭐 이렇게 칼 만들고 막 이렇게 난 만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자, 대장장이가 사물들,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 근데 어떻게 만들어? 사람들의 오더, 주문에 맞춰서 만든단 말이야. 어? 이거 좀 만들어줘. 나 칼 좀 하나 만들어줘. 나 기억자 낫 좀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자, 누구한테? 어디에 있는? 자, immediate 하면 시간적으로 즉시란 뜻도 있죠. 가까이에 있는 이라는 뜻도 있고 공간적으로도 가까이에 있는 이니까 그 사람하고 그와 가까이에 있는 가까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에 사람들의 주문에 맞게끔 물건 만들어. 그 다음, 자, 커스터마이즈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반드시 암기해야 되겠지. 맞춤 제작하는 거야. 주문 제작하는 거니까. 제품을 갖다가 맞춤 제작하는 거. 다시 말하면 그 제품을 갖다가 수정하고 변형시키는 거야. 누구에 따라서, 사용자에 따라서. 이것이 루틴, 일상적인 일이었대. 아, 지금 이 얘기 왜 하겠어? 산업화 이후가 되면은 전부 다 누가 만들어? 기계가 만들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산업화 이전에 대장장이 얘기를 하면서 수리의 중요성을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 그죠? 옛날에는 다 제작부터 수리까지 전부 다 사람이 했다는 얘기야, 지금. 대장장이가. 자, 계속 가볼게. 자, 고객들은요, 물건을 다시 가지고 오곤 했어요. 만약 뭔가 잘못되면. 이게 수리잖아, 원래. 그러면 대장장이가 만드는 것도 대장장이가 하고 수리도 대장장이가 했다는 얘기야. 산업화 이전에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수리는 자, 요 단어를 근데 모른단 말이야. 수능장에서 몰랐단 말이야. 제작이나 제조라는 뜻인데 그 제작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얘기란 말이야. 연장이었다. 아, 그렇지. 산업화 이전의 대장장이는 지가 만들고 지가 수리하고 다 했다는 얘기야. 자, 그렇구나. 자, 그래놓고 이제 산업화 이후로 가볼게.
자, 이제 산업화와 결국에는 대량 생산과 함께 물건을 만드는 것은 이제 대장장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계를 텐더, 자, 텐더 하면 텐더라면 다루는 사람이야. 뭔가 다루는 사람이니까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의 프로빈스, 영역이 된 거야. 자, 프로빈스가 지역으로 따지면 무슨 뭐 지방 명칭도 되는데 영역이란 뜻이 있어요.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의 영역이 되었대. 아, 좋아. 산업화 이전에는 대장장이가 만들고 수리 다 했어. 근데 산업화 이후에는 만드는 건 누가 해? 기계가 한다는 얘기야. 기계가. 자, 번 나왔으니까 당연히 문제 푸실 때 딱 표시가 돼 있어야 될 거야.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 얘를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수리는 굉장히 많은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걸 가지고 가야 돼. 자, 그런데 수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뭐가 요구되냐면 더 큰 grasp. 자, grasp가 이해하는 거야. 이해. 붙잡는 거야. 더 큰 이해를 필요로 한대. 그 디자인이라든지 그 재료에 대한 더 큰 이해를 필요로 한대. 그러니까 그만큼 수리는 되게 창의성이 필요한 거야. 다시 말하면 전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디자이너의 의도에 대한 이해, 자,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야, 수리는. 자, 그런 상태에서 제조업자들을 모두는 기계 일을 해. 기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노동의 분업이야. 서브 디비전이니까 아래로 나누는 거니까. 자, 기계와 분업에 의해서 일을 해. So to speak, 말하자면 손으로 하지 않아. 그럼 잘 생각해. 아, 산업화 이전에는 대장장이가 직접 만들고 수리도 다 지 손으로 다 했어. 근데 산업화 이후에는 만드는 건 기계가 다 해. 기계가 다 해. 손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놓고 요거는 뭐 이러한 것에서 설명을 하더라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잘 잡아가야 돼. 아, 그렇구나. 산업화 이후에는 제작은 전부 다 기계가 하는구나. 사람의 손이 아니구나. 근데 지금 이 글은 수리에 대한 얘기인데 산업화 이후에 그럼 수리 얘기는 아직 안 나왔잖아. 자, 볼까?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포인트네. 모든 수리는 손에 의해서 행해져야만 한대. 이게 이 글의 핵심 아니야. 현대가 됐던 산업화 이전이 됐던 핵심 수리는 손에 의해서, 자, 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 인간에 의해서 행해져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산업화 이전에 대장장이에 의해서 행해져야 된다고. 너희들 솔직히 말해서 뭐라고 할까? 컴퓨터 고장나면 어디가? 삼성 컴퓨터 가냐? 아니잖아. 동네 전문가 찾아가잖아. 맞아? 직접 하잖아. 그런 것처럼 사람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게 이 글의 핵심이야. 핵심. 자, 우리는 그것도 읽어볼게. 그냥 뭐 시계나 총에 모든 세부적인 것들을 만들 수 있어. 기계로. 하지만 기계는 그것을 수리할 수 없어. 자, 그럼 일단 이 글의 주제 종합해봐. 아, 결국은 기계로는 할 수 없는, 그죠?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만 가능한 수리에 대한 얘기네. 맞지? 그럼 선택지에 꼭 들어야 될 단어도 수리고, 수리는 결국 누가 한다? 사람이 한다. 그거야, 그거. 결국 모든 수리는 사람에 의해서 행해져야 된다. 자, 선택지 간다. 제목이니까 얼마나 헤드라인을 멋지게 만들겠어. 여전히 현대의 대장장이들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럼 현대의 대장장이란 말은 현대에 수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 그게 곧 수리의 기술. 맞잖아. 만드는 거는 기계가 하더라도 수리라고 하는 그 기술을 누가 한다고?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한다고. 답 1번이네. 자, 2번은 갑자기 수리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 전혀 관련 없고, 창의적인 수리공이 되는 방법, 비결과 생각 아니고 수리의 과정. 자, 정답을 4번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 제발 지문 속에 있는 단어 갖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좀 고르지 마. 이게 지금 수리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얘기야? 만들고 수정하고 변형하라는 얘기야? 이런 거 너무 생뚱하잖아. 자, 5번도 마찬가지죠. 이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부서진 과거를 수리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지.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 본 교재의 10회까지 21번부터 24번까지 그래도 우리 한 달에 걸쳐서 야, 이렇게 많이 연습하는 강좌 없어, 얘들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할 만큼 한 거니까 이제 실수하지 않으면 돼. 실수하지 않으면. 오케이?